방청객분 중에서 코 막힘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 계세요? 아, 예, 저 있어요. 이거 그러세요? 비음이시다, 비음, 네. 비음. 어느 정도세요? 아, 보통 이제 코가 막힌다 하는데 실질적으로 저 같은 경우는 막 생사가 왔다 갔다 하는, 생사가 왔다 갔다 하는, 생사가 왔다 갔다 하는 그 정도로 숨을 쉬기가 힘들어요. 코가 한번 생사까지? 막히면. 네. 네. 아니 어떻게 생사까지 답답해요. 그런 거를 코로 숨이 드세요? 잘 안 쉬어져요? 코로는 전혀 숨을 쉴 수가 없죠. 코가 한번 막히면. 네. 근데 이제 입으로 숨을 쉬어야 되는데 입으로 숨을 쉬면 또 입도 건조해져. 귀가 이제 건조해서 말라요. 발에 끼고 숨을 못 쉬어서 그게 이제 생사가 왔다 갔다 하는 거죠. 그 코 막히면 뭐 다른 데 또 아픈데 또 불편한 데가 많이 있습니까? 두통도 오고 콧물도 나고 그냥 맑은 콧물 나고 이제 그렇게 되는 거죠. 코가 막혀서. 좀 심하죠. 숨을 코로 쉬는데 코가 막히면 숨을 쉴 수가 아, 입으로 쉬면 되지, 그냥. 네, 이게 그러니까- 이렇게 막히면 이게 안 돼요? 이렇게 하면? 그쵸. 근데 정말 코 막혀보면 알겠지만 코가 막히면은 입으로 숨 쉬면서 얘기하잖아요. 그럼 머리가 징징징징 울려서 숨이 되게 차. 두통 생겨요. 선생님 말씀해. 네, 코로 쉬어야 되는구나. 그 이유가 이제 코가 온도 습도도 다 조절해서 잘 만든 공기를 폐에다 전달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만약에 입으로 바로 직접적으로 들어가면 그 과정 없이 가는 거니까 사실 코는 일종의 마스크 역할을 한다고 봐야죠. 그러니까 마스크 없이 여과 없이 네. 바로 들어간다는 게 더 문제가 되고 결국은 걸러지지 않고 균들도 그냥 입을 통해서 들어가면 우리가 방어가 전혀 없이 해서 들어오니까 감기가 더 걸리기도 쉽고 폐질환이 걸리기도 쉽고 오염된 걸 한번 필터링을 하지 않고 바로 들어오는 게 문제가 되고 또 코는 코털이 있잖아요. 털도 있고 점막도 있고 온도 습도 조절하는 또 그 기관도 있단 말이죠.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없으니까 문제고 그다음에 얘가 나쁜지 좋은지 판단 한 번 없이 그냥 들어가잖아요. 그래서 저는 그 호흡 건강을 지키는 데는 이 방패가 사라진 것과 같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. 방패가 사라졌다. 와. 그래서 코는 신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공기, 청정기 및 가습기를 합쳐놓은 것 똑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. 얼마 전에 대한이비인후과학회에서 발표한 의미 있는 통계가 있었는데요. 우리나라 성인의 70% 이상이 이걸 가지고 있고 이것 때문에 코가 많이 막힌다고 해요. 이거요? 무엇일까요? 보통 외래어로는 비염 때문에 코 막혀요. 네. 비염, 코 막혀 제일 많이 말씀하시거든요. 근데 사실 그 비염보다 더 많은 질환이 있어요. 코딱지? 이게 있으면 코딱지도 더 잘 껴요. 진짜요? 네. 뭐죠? 뭘까요? 좀 생소하실 수도 있는데 바로 비중격 만곡증입니다. 비중격 만곡증. 좀 생소하시죠? 너무 생소한데요. 비중격이 뭐냐면 네. 저희가 손가락 코 안에 넣었을 때 가운데 만져지시는 물렁물렁한 연골. 네네. 네. 그게 바로 비중격입니다. 이거요? 네. 코를 좌우로 나눠주는 일종의 가로막, 기둥뼈죠. 사진을 보시면요. 좌측에 보이는 게 이제 정상 구조물인데 예, 그냥 봐도 그냥 뭐 뻥 뚫려 있죠. 시원해 보이죠. 예. 저 가운데 보이는 게 비중격입니다. 예, 반듯하고 양쪽 콧살도 작고 해서 코가 공기 잘 통하고 있는데 네. 오른쪽에 보시는 사진은 바로 비중격 만곡증 환자의 코 내시경 사진입니다. 약간 하늘 봐도 휘었어요. 예, 좌측에 비해서 많이 좁아 보이죠. 네. 저 코 가운데 비중격이 좌측으로 많이 꺾여서 예, 왼쪽 코도 좁고 네. 오른쪽도 좁잖아요. 양쪽 다 좁아지게 되는. 숨통이 막히는 것 같은 그런 코 막힘 그게 있다고 하니까 뭔가 해결하는 방법이 좀 있었으면 좋겠거든요. 있을까요? 있죠. 있어요? 네. 코막힘이 있으면 당연히 열어줘야죠. 네. 네. 당장 코가 막혔을 때 좀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찬바람이 불면 더 늘어나는 비염, 그래서 코 막힘도 더 심해집니다. 하지만 막힌 코를 뻥 뚫는 법 간단하게 알려주신다고 했거든요. 자, 시작해 볼까요? 막힌 코를 뚫어주는 3단계 호흡 사우나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3단계 네. 호흡 사우나요. 우선 좁아진 코 안의 숨기를 넓혀보겠습니다. 간단한 테이프 하나만 있으면 됩니다. 우리 운동 선수들 가끔 경기하는 거 보면 이렇게 네. 코에 뭐 붙이고 맞아요. 사실 격렬한 운동을 할수록 숨 많이 차잖아요. 네. 네. 그래서 자꾸 입 숨 쉰단 말이에요. 맞아요. 근데 코로 숨 쉬는 것보다 입으로 숨 쉬면 훨씬 숨이 빨리 차고 체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맞아. 그래서 가급적이면 코로 숨 쉬려고 하거든요, 운동 선수들이. 맞아. 그때 쓰시는 게 바로 이 코 테이프입니다. 네. 테이프는 아무거나 다 상관없어요. 이게 원리가 뭐냐면요. 우리가 코를 만져보면 여기 쏙 들어가는 부분 있죠. 네. 그 부분을 코의 비밸브라고 하는데요. 그러니까 숨을 세게 쉴수록 코가 들어가거든요. 네. 들어가면서 여기가 쏙 좁아져요. 네. 맞아요. 네. 그래서 안쪽에 아무리 코가 열려 있어도 이 비밸브가 좁아지면 코 막히시거든요. 네. 그래서 고개 들어가지 않게 잡아주는 겁니다. 네. 제가 살짝 붙여드릴게요. 코 쏙 들어간 부분에 이렇게 잘 붙이시면 돼요.
이렇게 잘 눌러주세요. 아, 이거를 뭐를 어떻게 눌러서 붙이고 그럴 필요 없이 그냥 그냥 붙여만 네, 주면 그렇게 돼요? 해주시면 돼요. 네. 이게 바깥까지 넘어와야 되나요? 아니에요, 그럴 필요 없어요. 그냥 그 위치만 코만 눌러요? 여기까지만 붙여주셔도 돼요. 오. 그래서 코가 막히시는 분은 특히 주무실 때 코로 숨 못 쉬니까 더 세게 쉬거든요. 이렇게 여기가 쏙 들어가요. 그래서 이 부분이 더 이상 들어가지 않게 막아주는 그런 코 테이핑 방법입니다. 일단 하고 나니까 뭔가 좀 시원하신 것 같죠? 부목을 된 듯한 느낌? 이 근육에 그래서 이렇게 막 이게 좀 더 넓어진 느낌이 드는 것 같아요. 그래 맞아. 네, 지금 알려주신 이 코 밸브를 자극을 하는 테이핑 방법이 한의학적으로 볼 때도 일리가 있습니다. 네, 그림 한번 보시면요. 이제 우리가 양옆으로 코 당기면서 자극을 할 때 첫 번째 직접적으로는 콧방울 옆에 영양혈을 자극하고 간접적으로는 코끝에 저 연골 부위인 소료혈을 자극을 하게 돼요. 근데 이게 비중격하고 딱 연결된 혈자리이기도 하지만 소료혈은 뜻이 폐의 뼈라는 뜻이거든요. 그래서 이 혈자리는 코가 막히거나 또 알레르기성 비염이 있거나 코감기가 있을 때 도움이 되는 직접적인 혈자리입니다. 근데 지금 하는 방법이 그 소료혈을 도와줄 수가 있고요. 우리가 오히려 손이나 침이나 뭐 이런 걸로 자극하기에는 굉장히 자극이 많은 부위인데 테이핑을 통해서 이렇게 도와주는 게 훨씬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. 코 막힘의 원인이 막히고 건조한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. 네. 이제 막힌 길을 넓혔으니 이젠 촉촉하게 해줘야 네. 되겠죠? 네. 호흡 사우나 2단계는 바로 코 안을 촉촉하게 해주는 겁니다. 네. 물을 자주 마시는 게 좋지만 찬바람이 불면 그걸로 충분치 않을 때가 있거든요. 그럴 때 쓰는 방법이 있어요. 우리가 코나 목이 아파서 이비인후과 오셨을 때 이렇게 증기 나오는 기계 이렇게 해보시면 네. 맞아요. 그 원리를 이용해서 집에서 간단히 해볼 겁니다. 이런 큰 볼을 하나 준비했습니다. 네. 만약에 집에 볼이 없으시면 그냥 큰 냄비에다가. 상관없어요. 네. 그래서 이 볼에다가 랩을 씌우실 거예요. 우리가 여기다 뜨거운 물을 부어서 증기가 막 나오는데 여기 이렇게 갖다 대면 다 펴주죠. 이 옆으로 가죠. 옆으로 가고 네. 금방 다 식어버리잖아요. 예. 그럴 때 좋은 방법이 바로 이 랩을 씌우시는 거예요. 딱 랩을 그 중요한 딱 포인트로 이렇게 네, 갖고. 그래서 제가 요 랩을 이렇게 싸면 예. 짠 이렇게 랩을 짠. 싸봤습니다. 네. 치는 거 아닙니다. 예. 그래서 이렇게 하고 네. 여기다 이제 구멍을 뚫으시면 돼요. 구멍은 얼마나 티 뚫어요? 구멍은 양손 하트를 했을 때 요만침? 요만큼. 네, 로맨틱하다.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렇게 살짝 열어볼게요. 하트를 뚫어요. 근데 이거 방법이 되게 중요한 게 됐어. 저는 약간 수건으로만 했거든요. 저도요. 근데 이렇게 랩으로 하니까 더 쉬울 것 같아요. 그리고 더 쉽고 더 오래 가고. 뜨거운 물 부어주세요. 뜨거워. 너무 자상하다. 야, 김이 싹 모여있네. 올라온다. 피부에도 좋겠어요. 적당히 부으신 다음에요. 나 하고 싶다. 좋아. 뚫릴 것 같아. 장난 아니야. 지금 하는 방법 아니 맞나요? 저걸 조금 아예 더- 구멍 안에 코랑 입을 넣어야 더 되는 거 넣으셔야 아니에요? 돼요. 넣어야죠. 계속 쓰세요. 계속. 입으로 같이 쉬셔도 돼요. 얼마나 오래 하는 게 좋나요? 다 식을 때까지. 다 식을 때까지. 꽤 오래 해야 되는구나. 아 아니요. 진짜 따뜻 이렇게 편해질 것 같아 보기만. 다 식으면 또 하시고. 네. 예, 이게 좋은 게 뭐냐면 촉촉해졌잖아요. 속에까지 촉촉해지는 거야. 깊이 숨 쉬니까 속까지. 저는 어렸을 때요 비염을 알아가지고 코딱지가 많이 생기더라고요. 그래서 이거를 코를 잘 풀거나 어떻게 잘 파내는 방법이 없을까요? 정말 중요한 포인트입니다. 중요한 포인트예요, 정말 이게? 굿 질문. 그 질문. 네. 코를 잘 파거나 이 뚫는 그 콕딱지 관리하는 것은요 호흡 사우나 3단계와도 깊은 연관이 있는데요. 자, 호흡 사우나 1, 2단계에서 코를 뚫고 또 보습을 했잖아요. 네. 근데 이게 잘 막히지 않게 유지가 하는 거. 예, 그 방법이 바로 호흡 사우나 3단계입니다. 야, 잘 파내는 거. 예. 그래서 바로 이 면봉과 바셀린 이 두 가지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. 네, 우선 이 면봉에 바셀린 제가 조금 묻혀볼게요. 이때 핵심은 이거를 막 저 안까지 막 이렇게 바르시는 분 계시거든요. 네. 큰일 납니다. 점막이 손상될 수 있어서 이거는 흰색 꼬다리 이거 하나 들어갈 정도로 코털에만 바르시는 겁니다. 보시면 이 코털 쪽에만 여기 살짝
몇 번, 두세 번만 이렇게. 아, 그렇게. 그리고 시원하겠는데? 이렇게 바르시고요. 몇 번 이렇게 눌러주세요. 이렇게 바르시면 점점 연고가 뒤로 흡수가 되면서 코의 보습이 유지가 되고요. 이렇게 아침에 한 번, 저녁에 한 번, 하루에 2번씩 일주일 정도 꾸준히 바르시면 코가 굉장히 부드러워지고 딱지 싹 다 없어집니다. 좀 깔끔한 방법으로 뭔가 해결하는 느낌이 들어서 좀 기분 맞아요. 좋은 네. 것 같아요. 사실 코 안이 아무리 비중격도 똑바르고 코가 네. 뻥 뚫려 있어도 네. 이 앞에 코 딱지가 이렇게 막혀 있으면 생겨. 숨을 못 쉬는 건 똑같아요. 그래서 이 코 안쪽을 뭐 비중격을 피고 뭐 비염을 관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네. 이 입구, 입구. 여기를 좀 잘 관리하시는 것도 굉장히 네. 중요합니다. 네. 저희가 이제 막힌 코를 뻥 뚫어준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. 진짜 이 3단계 호흡 사우나 하면은 코가 막혀서 답답하신 분들 코가 바로 뻥 뚫릴 것 같습니다. 잊지 말고 꼭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. 면역력을 올려서 코를 뻥 뚫어주는 재료가 이 안에 있습니다. 네. 뻥인가요? 뻥 뚫어주나요? 뻥 네. 뚫려야 되기 전에 빨리 공개하겠습니다. 엄지의 제왕! 면역력 올려 막힌 코 뚫는 엄지의 밥상 잠시 후 공개됩니다. 빨리 공개하겠습니다. 엄지의 제왕! 대추라고 생각이네요. 일반적인 재료들이고 너무 흔하고 그런 재료지만 그 코 건강에 굉장히 좋은 역할을 하거든요. 그러면 왜 대추 생강이 도움이 되냐 하면은 대추는 윤폐 작용이 있어요. 단맛이 있고 끈적끈적하기 때문에 폐에 진액을 줘요. 그래서 건조한 코점막도 촉촉하게 해주죠. 그리고 이 사포닌 성분이 풍부하기 때문에 점막을 튼튼하게 해주고 또 항염증 성분이 들어있어서 비염이나 축농증 치료에 도움이 돼요. 자, 그리고 생강은요, 여러분 뭐 고기 요리할 때도 많이 쓰시고 굉장히 친숙한 재료인데요. 생강이 뭐에 좋으냐면 따뜻하게 배와 코를 열어주기 때문에 그러한 콧물이 나는 거, 또 기침하는 것들 다 치료한다고 되어 있고요. 그리고 우리가 잘 아시는 중국의 성인 공자 선생님께서도 오래 사시려고 매 끼니 생강을 챙겨 드신 걸로 전해지고 있습니다. 저도 대추차나 생강차를 좋아하는데요. 음식점에서 좀 만들어 대접하려고 그래도 좀 숙성하고 뭐 그런 과정이 너무 손이 많이 가고 귀찮잖아요. 예. 그래서 좀 못하는 것들이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? 네, 맞습니다. 코 막혔는데 그거 언제 다 하고 있어요. 그래서 제가 오늘 코 막힘에 좋은 이 대추와 생강을 이용해서 숙성 과정 없이 바로 먹을 수 있는 청으로 만드는 숙성 안 법 시키고? 알려드리려고 합니다. 네. 설탕 대신에 꿀을 사용해서 졸여주는 거거든요. 대추 생강청도 같은 방법으로 만들면 됩니다. 기대가 됩니다. 숙성 필요 없습니다. 만들어서 금방 드실 수가 있고요. 코 막힘에 큰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. 네. 자, 그럼 만들어 볼까요? 네, 일단은 대추는 이제 씻은 다음에 물기 제거해서요. 씨를 빼내고 그다음에 이렇게 잘게 잘라서 준비를 했고요. 그리고 생강도 역시 껍질을 벗긴 다음에 좀 채를 내서 준비를 했습니다. 그래서 400g 대 100g, 한 4대 1 정도의 4대 1. 비율로 하시면 돼요. 아, 먼저 대추를 넣어주고요. 대추. 대추 넣으면 안 되나? 생강을 넣어주겠습니다. 생강은 약간 이제 처음에 쓰실 때 물에 잠깐 담갔다 빼주시면 전분기가 좀 빠지면서 쓴맛이 좀 덜해질 수가 있어요. 그 다음에는 꿀을 준비를 했는데요. 꿀을 이렇게 이불을 덮듯이 이 재료 위에다가 덮어줄 거예요. 청 만들 때 설탕 넣잖아요. 맞아, 가득. 네. 응, 설탕으로 이렇게 수북하게 얹어가지고 하는데 꿀이네요. 사실은 이 꿀에도 윤폐한다는 작용이 있어요. 윤폐라는 것은 폐를 윤택하게 촉촉하게 한다는 뜻인데요. 지금 만드는 청은 숙성하는 청이 아니거든요. 바로 만들어서 먹을 거라 꿀을 썼고요. 여기다가 물을 넣나요? 안 넣나요? 여기에도 엄지의 한 수가 숨어 있습니다. 뭐가 있을까요? 자, 이 물에 바로 어떤 약재가 들어있어요. 약간 색이 달라요, 진짜. 약간 노란데. 향 맡아보세요. 아, 들어가겠어. 수영아 씨 여기요? 콩 빠뜨리는 거 아니에요? 모르겠는데? 무슨 냄새지? 약간 잠깐만. 부엌에서 자주 나는 냄새. 우리 그 뭐지? 국 만들 때 쓰는 네. 그런 느낌인데요? 다시물이에요? 네, 국물 냄새가 나는데요. 그 이유가 바로 팥뿌리가 들어있기 때문이에요. 자, 팥뿌리를 파프리니까.
한 100g 넣어서 500cc 물을 이제 만들어 왔는데 팥뿌리는 총백이라고 하는 한약재입니다. 그래서 우리가 초기 감기 걸렸을 때 추울 때 또 맑은 콧물이 흐를 때 쓰는 게 바로 이 총백이거든요. 그래서 된장찌개 팥뿌리를 육수에도 팥뿌리 끓인 들어가요. 물을 넣어줄게요. 자, 그럼 뚜껑을 덮고 한 어느 정도나 끓이면 될까요? 한 15분 정도 이제 약불에서 뭉근하게 끓이시게 되면은 형태가 좀 없어질 정도가 되거든요. 그 정도로 끓여주시면 돼요. 근데 이렇게 대추와 생강을 청으로 만들었단 말이에요. 이 청으로 만들어서 먹으면 좋은 점이 있을까요? 뜨거운 열로 뭉근하게 끓여주시면 맛과 향이 더 잘 우러나고 영양 성분도 배가 되거든요. 그리고 이제 대추에도 베타카로틴이나 뭐 그런 붉은 색소 성분, 노란 색소 성분이 있는데 이런 성분들이 이렇게 가열을 했을 때 더 잘 우러나옵니다. 그래서 열을 가해서 청으로 만들어 드시고요. 또 이렇게 저장을 해놓고 먹으면 가을, 겨울 내내 풍미를 잃지 않고 맛있게 드실 수가 있습니다. 15분 정도 끓인 거죠? 네, 이제 다 됐을 것 같은데요. 형태가 좀 네. 제대로 됐다. 약간 네, 치면 이렇게 맛있는데. 섞어주면 돼요. 불고기 정식 같아. 야. 색깔이. 예. 보니까 약간 잼 같은 느낌도 들고. 그쵸. 윤기가 잘 흐르는 게. 잼하고 좀 느낌이 비슷하죠. 네. 이렇게 네. 형태가 좀 풀어졌을 때 완성이 된 거고요. 다 익었을 때는 뭉치지 않게 좀 이렇게 뒤적여 주시면 돼요. 이거 뭐 빵에다 발라 먹어도 되는 거예요? 어떻게 먹어요? 네, 맞습니다. 빵에다가 발라 먹어도 맛있고요. 저는 아침에 가래떡에다가 맛있겠다. 가래떡. 조청 대신에 어머. 이렇게 올려서 먹으면 정말 맛있고 가래떡. 네. 그다음에 떡볶이에서 뭐 먹어요. 요리하실 때 특히 뭐 간장 조림 같은 네. 그런 요리하실 때 매실청 대신에 이 청을 쓰셔도 참 맛있고요. 그리고 재밌다. 따뜻한 물 끓여가지고 한두 스푼 넣어 주시면은 대추 생강 차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드시면 참 맛있습니다. 자, 가래떡에 올린 대추 생강청, 그리고 대추 생강차입니다. 다 같이 한번 드셔볼까요? 네. 너무 맛있겠다. 청만 먹어봐야지. 어머, 너무 맛있다. 맛있다. 근데 이 청만 먹어도 맛있는데요? 진짜 잼 같죠, 잼? 네. 대추가 너무 맛있다. 되게 거짓말 같은데 저 좀 전까지 계속 녹화 내내 코 막혀 있었거든요. 맞아. 근데 약간 안에가 뚫렸어요. 약간 알싸한 맛 때문에 그런가 봐요. 원샷에. 신기하다. 한증막 들어가서 한 5분 뒤에 약간 이렇게 좀 열이 나네. 너무 좋은 거. 그러니까 찬 음식, 찬 기운이 가장 비염에는 안 좋은 요인이거든요. 근데 이렇게 대추 생강청을 드시게 되면 체온을 높여주니까 면역력을 높여주고 그런 비염을 악화시키는 요인들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줄 수가 있죠. 혹시 뭐 먹을 때 주의할 점은 없습니까? 박미경 엄지? 네, 이제 좀 손발이 차갑고 찬 기운을 만났을 때 비염이 심해지시는 분들이 이 대추 생강 드시면 굉장히 좋은 효과를 볼 수 있는데 그 이유가 대추 생강이 둘 다 좀 더운 성질이 있어요. 근데 반대로 뭐 편도가 부어 있거나 열이 많이 나거나 혹은 콧물이 너무 노랗게 이렇게 말라 있는 경우 이런 경우는 열이 있는 증상이기 때문에 이때는 좀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. 자, 면역력 높여 코막힘과 비염, 코 감기까지 예방해주는 대추 생강청으로 올 가을 겨울 건강하게 지내시길 바랍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